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노화의 변화를 연구하며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장면을 겪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75세를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 단 1년 사이에 걷기 힘들어지고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모습 말입니다. 조금만 알았어도 조금만 준비했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30년간 노화 속도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5세를 무너지지 않고 넘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분기점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70대 초반까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세요. 계단도 오르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시죠. 그런데 75세를 기점으로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고 걷다가 숨이 차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80대, 90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요즘 예전보다 몸이 빨리 지친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만났던 74세 이성호님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성호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장기를 두던 분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75세를 넘기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당황스러웠던 건 이 변화가 너무 빨리 왔다는 겁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도 회복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성호님을 처음 만난 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호님은 이 시점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씩을 바꾸기 시작했고 1년 뒤 다시 혼자 여행을 다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등산도 가신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75세 이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5세를 기점으로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75세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근육이 천천히 감소하는데요. 75세를 넘어서면 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한국노화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70대 후반부터 근육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77세 김상훈 님도 바로 이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상훈 님은 체중은 그대로인데 자꾸 힘이 빠지는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근육량이 1년 사이에 크게 줄어든 거였습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 20분 걷기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통증을 참고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이 상합니다.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셔야 해요. 요즘 오후만 되면 유난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뇌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기억력보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서울 지역 노화인지 연구에서 75세 이후 반응 속도 지연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8세 박순자님은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만 맴돌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순자님은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셨죠. 하지만 이건 치매가 아니라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하루 한 가지, 어제 있었던 일을 말로 정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이게 뇌를 자극하고 처리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안 된다고 단정하면 뇌 회복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깜빡한 일이 자주 떠오르시나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뇌를 훈련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약 관리 문제입니다. 75세 이후에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시기가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등등 챙겨야 할 약이 많아지죠. 문제는 이 약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노년 약물 중복 복용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80세 오재훈님은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어지럼증의 원인이 약 중복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받은 약들이 겹쳐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재훈님은 약을 정리하고 나서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을 기록하고 3개월마다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 봉지에 적힌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노트에 적어두세요. 여러 기관에서 받은 약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셔야 해요. 지금 드시는 약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 단절의 문제입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어요.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식들은 바쁘고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줄어들수록 몸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국내외 연구가 반복해서 확인되었어요. 외로움 자체가 몸에 독이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79세 최영자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대요. 그러다가 동네 요리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달라지셨어요. 영자님은 요리 모임을 통해 다시 웃음을 찾으셨고 지금은 그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식사하세요. 꼭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이웃이든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자 있으려는 습관이 길어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고 불편해도 조금씩 나가보셔야 합니다. 요즘 누군가와 밥 먹은 적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섯 번째는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75세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 말이죠. 은퇴도 했고 자식들도 다 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외 장기 연구에서 역할을 유지한 노인의 건강 기간이 더 길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역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손주 돌보기, 동네 청소,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역할이에요. 제가 만났던 82세 한기수님은 손주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고 지혜를 전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 한마디,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이런 작은 말들이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보셨나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실제로 75세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실천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75세 이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면 관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75세가 넘어가면 깊은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그래서 낮에 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깊은 잠은 줄어들어도 회복되는 잠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망친다는 거예요. 낮에 2시간, 3시간씩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점심 먹고 나른할 때 의자에 앉아서 20분만 눈 붙이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20분만 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 활동도 가능하고 밤잠도 잘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침대에 누워서 자면 깊이 들어가니까 의자나 소파에서 가볍게 눈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신가요? 그럼 낮잠 시간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75세 이후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근육 유지의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죽이나 미음 위주로 드세요. 죽 위주의 식사는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을 나눠 드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화가 안 되신다면 달걀찜이나 두부찌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생선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오늘 단백질 충분히 드셨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집안 환경 정리입니다. 사실 낙상 사고는 밖보다 집안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낙상은 집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익숙한 공간이라서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화장실 문턱, 거실 매트, 어두운 복도 이런 곳이 다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매트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트가 꼭 필요하다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걸로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치우는 게 안전합니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고 복도에는 센서 등을 달아서 밤에도 밝게 유지하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도 제대로 안 떠진 상태에서 어둠 속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밤에 화장실 갈 때 안전하신가요? 집안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되니까 경제적 불안이 커져요. 막연한 불안이 몸을 더 지치게 합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대로 괜찮을지 이런 걱정이 계속되면 잠도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져요. 그런데 모른 채 두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오히려 정확히 파악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 기록하세요. 고정비는 관리비, 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고 변동비는 식비, 교통비처럼 조절할 수 있는 돈입니다. 노트에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한 달에 뭐에 얼마씩 나가는지 보이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지출 정리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눔 루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뇌와 마음을 살립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것도 다 나눔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힘이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말을 하면서 뇌가 자극되고 관계가 연결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루 한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슈퍼에서 만난 주인에게, 전화통화하는 자식에게, 누구라도 괜찮아요. 하루 한번 따뜻한 말 건네기, 이게 여러분의 75세 이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웃게 하셨나요? 내일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75세가 넘어가면 몸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수치는 3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세요. 눈 검사, 청력 검사도 1년에 한 번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청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쉬워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건강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검사 결과를 기록해 두시면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사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됐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보세요. 일곱 번째는 웃음 찾기입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웃을 일이 줄어들어요. 친구들도 줄고 재미있는 일도 줄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웃지 않는 날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웃음은 정말 강력한 약이에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혈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거나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웃어보세요. 혼자 웃기 어려우면 웃음 모임이나 노인정에 나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웃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75세를 내리막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 조금씩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75세는 오히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대, 9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고 넘어질까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출하기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기 귀찮아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1년, 2년 지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85세에도 혼자 걷고 또렷한 정신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손주들과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87세 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수영을 하시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도 하세요. 이분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75세부터 꾸준히 관리하셨을 뿐이에요.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을 지켜오신 겁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하루에 단 하나, 나를 위한 친절한 행동을 하세요. 20분 걷기, 전화 한 통,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달걀 하나 삶아서 드세요. 내일 아침에 2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오후에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75세 이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1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74세 이성호님 기억하시나요? 성호님도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달걀 하나 먹기, 저녁마다 20분 걷기,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6개월 지나니까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고요. 1년 지나니까 혼자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이게 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 속도를 되돌리는 저녁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잠들기 전 30분이 다음날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루틴은 신경 쓰시는데 저녁 루틴은 놓치세요. 하지만 저녁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수면의 질도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도 달라져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75세 이후가 두 번째 황금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근육 관리였나요? 아니면 관계 유지였나요? 아니면 삶의 의미 찾기였나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 습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응원 댓글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